네, 안녕하세요. MG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ATM 연구소 이제 세 번째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산업화 세대, 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MZ 세대, 세대별로 그 차이를 얘기 드리고 MZ 세대의 이 긴 여정, 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 그 속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바로 즐거움과 행복인데요. X축을 보시면은 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어떤 60세가 있다면 성장기, 또 이렇게 30에서 60까지의 전성기, 또 90까지의 황금, 또 120까지의 이제 황혼기 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Y축이 바로 이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이제 높냐, 크냐,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기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늘어나지만 그런데 이제 전성기가 되면서 이제 즐거움과 행복의 어떤 일들과 그런 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또 못지않게 60이 지난 뒤 3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에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기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인생을 이제 좀 잔잔하게 조용히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다? 바로 전성기하고 황금기. 이 두 가지 이 시기, 이때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왜 즐거움과 행복이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이제 있을까? 이 첫 번째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로는 호르몬이나 수용체가 이제 왕성할 때라는 거죠. 이제 10대 시절부터 이제 이런 호르몬도 많아지고 수용체도 많아져서 작은 거에도 이렇게 기쁨을 느낍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들에 막 키득키득 웃고 친구들끼리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막 웃는다고. 우리 사춘기 때. 그래서 이때는 자극을 주는 물질 분비도 충분하고 우리 몸에서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리셉터, 수용체도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서티브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성기가 되면은 인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전성기에 되면서 인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처음 먹는 이제 디저트, 또 처음 가는 해외여행, 또 공항에서의 어떤 흥분, 또 처음 산 내 차, 그걸 몰았을 때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처음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운데 이게 여러 번 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다음부터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좀 덜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전성기, 황금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시기가 지나서 노년 시절이 되면 사실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제 수용체가 인제 잘 이렇게 워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냄새도 잘 못 맡고 또 맛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이때는 웬만한 걸로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 차분하게 지내는 게 좋고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바라봐 주고 또 도움 주는 게 즐거운 그런 노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이 행복 그래프에서 이 전성기 때 요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 인제 뭐 알바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애도 해 보고 또 직업도 이제 갖게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도전을 또 하게 되고 이뤘을 때 성취감, 또 안 됐을 때 동료들끼리 서로 다독거리면서 또 회식도 하고 또 마침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런 많은 즐거운 일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성기를 잘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황금기를 또 MZ 세대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취미 생활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즐거움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언제 갖냐? 전성기가 아니라 황금기에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때도 여전히 젊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을 먼저 모은 뒤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전성기 때는 경험을 하면서 젊게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을 많이 느끼시고,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면 여전히 그 젊은, 여전히 그 호르몬과 수용체가 있는 그 시기에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게 좋은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120세 인생의 4단계를 이제 좀 다시 좀 들여다보면, 테이블로 단계별로 또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이때 추구할 목표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시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우리 성장기 때는 사실 자산 형성할 수 없죠. 소득 없고 부모님 지원 받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자세는 이제 성실한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추구할 목표는 이때 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신체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잠도 많이 자고, 또 정신적인 것도 이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고요. 이제 전성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3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바로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하는 근로소득, 또 본인이 이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소득을 이제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어떤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열정일 것 같아요. 열심히 이 30년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어떤 품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보람,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어떤 느끼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음 어떤 시기에서는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때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이런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기가 되면은 MZ 세대들의 이 황금기에는 사실은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앞으로의 한 2, 30년 후에는 AI나 로봇이 많은 것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나 사업 그만하시고 준비해 놓은 바로 그 금융, 그걸로 소득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뒷장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때 소득은 내가 직접 이렇게 시간을 쓰고 노력해서 얻는 이런 소득보다는 자산을 통한, 돈을 통한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어떤 품성은 일을 막 열정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냉정함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때는 뭐 얽매이는 게 없을 거니까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로 살아가면 좋겠고요. 이제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황혼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는 뭐 소득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 있는 돈 지원하고 베푸는 시기라고 보여요. 자산을 풀어주는 시기다. 어차피 죽어서 100원도 못 가져가고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자식과 동료와 주변에 베푸는 시기, 이때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어떤 품성, 마음가짐은 어떤 지혜 같아요.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자애로운 마음 가지시고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살면 좋겠고, 이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을 도와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뭐 잘 해놓으면 좋죠. 그러면은 뭐 60년 뭐 황금기, 황혼기 저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뭐 준비가 될까요? 돈이 있을까요? 뭐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공식 같은 뭐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투자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전성기 시절에 일단 직업에 충실하시고 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땀도 좀 흘리시고 열정적으로 지내시면서 나머지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기 황혼기의 60년 동안에 은퇴 후에 살아갈 수 있는 금융소득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근로나 사업 소득만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성기 시절에
장기 투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다음에 올리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성기 시절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꾸준히 하시고요. 이때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60년간 편안히 살 자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MZ 세대들이 지금 전성기 시절, 성장기 시절에 있는데 take your tim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여유 있게 시간을 좀 가지시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30대 내가 집이 있어야 되나? 돈 많이 드는 건데 이 자산을 왜 30대에 가져야 되는가? 난 왜 30대에 벤츠를 타야 되고 또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건가? 이때 이 돈을 쓰면은 뒤가 힘듭니다. 또 왜 30대 우리는 막 억대 연봉 돼야 되고 남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억대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에 뭐 몇백, 연봉이 5천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3천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억대 연봉자가 안 됐기 때문에 노년에도 힘들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억대 연봉자 되려고 무리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인생 너무 길기 때문에 꾸준히 마라톤 하듯이 그 성실하게 30년 일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노년에는 행복하게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라.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좀 돌아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시간 너무 길어서 막 그 뭐 노후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억을 30년 동안 매년 연수익률 15%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3억이 200억이 됩니다. 아마 뭐 이렇게 계산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로 이제 늘어나죠. 근데 30억이라는 10배가 넘는 10배의 돈이죠. 3억이 아니라 30년을 한 10년 동안 연수익률 15% 투자하면은 10년에 얼마가 되죠? 이것도 뭐 비슷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90억 정도가 됩니다. 즉, 돈 10배보다는 시간 3배가 훨씬 강력한 거죠. 즉,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것보다. MZ들한테 지금 무기가 뭐라고요? 예, 시간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가진 돈,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그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보다는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3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또 근로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전반전에 성실하게 본업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지혜롭게 투자를 해 둔 뒤에 서두르지 말고 테이크 요 타임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사실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인생의 후반전에 일 그만두시고 더 찾지 마시고 즐겁게 누리면서 진정한 어떤 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연 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벌 수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는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